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주택연금 반드시 가입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좀 알아볼까요? 주택연금의 장점은요, 노후생활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집에 평생 살면서요, 죽을 때까지 노후생활비, 주택연금이 되겠죠. 노후생활비를 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하게 노후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편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문제점은 무엇이 될까요? 결국은 돈과 관련된 비용의 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설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영모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인데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설정비는 그 가입자 부담이 아니고요. 보통은 그 금융기관이 자체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요, 가입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비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당권 비용이 있고요. 저당권 비용에는 법무사 등록 대행 비용이 있고요.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등을 가입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택 공시가격이 좀 낮아가지고 실세 어떤 가격을 좀 반영하겠다 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비용 또한 추가로 가입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 4억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00만 원 이상의 필요 없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증료가 좀 과다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증료가 무엇일까요?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고 또 가입자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주택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료를 미리 보험의 성격으로 먼저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마이너스 됐을 때 그걸 충당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초기 보증료라고 하는 것을 뗍니다. 주택가격의 1.5%를 떼고요. 그 다음에 연보증료라고 해서 대출 잔액의 0.75%를 매년 떼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보증료는 대출 잔액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부담이 좀 크겠죠. 그 대출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이 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대출이거든요. 그것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대출 잔액을 이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0.75%를 계속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한 다음에 뭐 아무 사고가 안 나면은 뭐 만기 환급금을 돌려준다든가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는데 이것은 혹시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될까봐 미리 떼놓은 것이 나중에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돌려주진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5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초기 보증료로 750만 원대고요. 대출 잔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오래 살면 살수록. 대출 잔액이 1억 원일 때 매년 75만 원씩 뗄 것이고요. 대출 잔액이 3억 원이라면 무려 매년 225만 원씩 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택연금 이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달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대출 잔액으로 쌓인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주택연금을 다 받고 나서 주택을 처분했을 때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이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이자 부담은요, 일반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개월 CD물 금리 현재 기준인데요, 0.66% 플러스 1.1%의 가상금리까지 합쳐갖고 1.76%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CD 금리가 아닌 경우엔 6개월물 코픽스 금리를 따를 수도 있거든요. 현재 0.87%고요. 그 다음에 가상금리 0.85%까지 합하면 연 1.72% 정도가 됩니다. 결국 연 1.7%에서 1.8% 정도 수준으로 낮게 되지만 사실은 거기에다가 연보증료 0.75%까지 감안한다면 약 2.5% 이상 수준의 그런 주택연금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 주택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추가의 수입을 창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건에 월세는 줄 수 있다. 부분 월세는 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없이 일부 월세만 받는 경우 인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고 그렇게 내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면 전세와 월세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기준으로 만약에 이럴 경우에 뭐 실세 가격은 무슨 6, 7, 8억 정도 되겠죠. 전세를 4억 원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전세 4억 원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전세 4억 원에 대해서는 월세 5천만 원에 매월 73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기회비용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주택가격이 5억 원인 경우 보겠습니다. 60세 종신형인 경우에 월 104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년간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요. 3억 7,40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대출 잔액이고요. 여기서 발생한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자 부분도 여기다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그 보증료 부분도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거의 내 주택 가격 5억 원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대출 잔액이 전부 다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을 그 대출로 그 살 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3억 7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택연금 예시액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인 주택 가격인 경우에 60세부터 만약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요. 그 매월 62만 3천 원밖에 안 되고요. 5억 원인 경우에도 10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낮아 보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반 규제 사항이 많은데요. 바로 이 규제 사항을 어겼을 때 연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노후에 연금 지급을 중지한다면 노후 생활이 충당이 좀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상환한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 지급 중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주택 소유권을 상실했다. 매각을 하거나 뭐 화재 등으로 전소됐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이주택자가 가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액도 적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자 부담도 상당한데 여기에다가 그 각종 제어 장치가 있다 보니까 통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그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대한 대안이 좀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 주택연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랬을 때 주택연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만약에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요. 주택연금을 받지 마시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층짜리 집이라든가 아니면 반지하까지 하신다면 3층짜리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주인이 3층에 살고 2층과 그 다음에 지층, 반지하를 그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만약에 4억 원이다. 그러면요, 그 원금만 가지고도 30년 동안 매월 10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에서 각종 통제를 받지 않고도 전세보증금만으로도 안전하게 평생 그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 원의 전세 보증금은요, 월세로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월세 74만 원 정도가 되고요. 5천만 원 보증금을 30년 동안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14만 원 되거든요. 월. 그러면 토탈 87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3억 1280만 원을 생활비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월세로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채무라고 하는 것이 5천만 원밖에 없죠. 나중에 주택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87만 원이라는 것이요. 주택연금하고 대동소이해 보이다 보니까요. 주택연금 받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 보증금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 3층에 주인이 살고 2층하고 지층에 만약에 두 가구씩 네 가구를 만약에 월세로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혹시나 단독주택이 아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월세 전세를 내기가 좀 곤란하죠. 물론 이제 월세 전세를 내고서 자녀랑 같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만약에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매각 후 단독주택, 그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단독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와 월세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8억 원 정도 내외가 된다면요, 그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3억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2.6% 내외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 주택연금 받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납부를 한다는 것이 대출 이자하고 원리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문제점은 되지만요. 앞으로 그 마이너스 대출처럼 주택담보대출도 마이너스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대출을 갚지 않고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비용은 뭐 주택연금 비용보다 좀 낮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에서 통제하는 그 기준은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약에 현재 뭐 아파트나 뭐 아니면 무슨 뭐 그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이 좀 크더라 이거죠. 그럴 경우에 주택을 처분하고 소형주택으로 이사할 필요도 있고요. 서울 중심 지역에서 외곽으로 약간 이동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바로 주택 양도 양수 차액으로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게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택연금 편하지만 편한 만큼 비용이나 여러 가지 통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 따라서 대안을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안이 없을 때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대안을 찾아서 그 주택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택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어떤 노후 생활비도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